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역사상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올림픽으로 기록될 도쿄올림픽이 개막했습니다. 개막식부터 끝도 없이 논란이 터지고 있는데요. 일단 시작부터 제국주의의 상징인 기미가요 때문에 논란입니다. 23일 도쿄도 올림픽 주 경기장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개회식에서 가수 미샤가 일본의 국가 기미가요를 불렀습니다. 일본의 국가를 부르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 싶기도 하지만 이 나라는 국가 자체가 문제입니다. 전범기와 함께 제국주의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불리는 기미가요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폐지됐다가 1999년 일본 국가로 법제화됐습니다. 기미가요의 가사는 임의 통치 시대는 천년만년 이어지리라 라는 가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임은 일왕을 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통치 시대가 천년만년 이어지라는 가사부터 민주주의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기미가요는 일본의 공식 국가이지만 일왕 숭배가 강하다는 이유로 일본 내에서도 거부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실제 일본 가수 아미로 나미에는 1999년 아키히토 일왕 즉위 10주년 기념 축하연과 2000년 오키나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기미가요 제창을 거부한 적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길기 관련 논란도 불붙었습니다. 선수들 이동 경로로 초대형 우길기를 형상화했다는 의혹인데요. 이건 정답이 없는 만큼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자세히 보면 선수들을 굳이 왜 저런 모양으로 배치시켰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우길기도 우길기지만 선수단의 배치 자체가 엉성하고 무질서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요. 전 세계인의 축제 올림픽 개막식에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가지고 초등학교 운동회만도 못한 배치를 시킨 것부터가 한심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대한 외신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외신들의 반응을 보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 한 프랑스 외신 기자가 올린 도시락이 논란이 됐었는데요. 프랑스 기자 아르노우 레지스는 자신의 트위터에 새로운 올림픽 스캔들이란 제목과 함께 미디어 프레스 센터에서 사 먹은 도시락 사진을 올렸습니다. 햄버거와 감자튀김으로 구성된 도시락인데 가성비가 너무 떨어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디어 프레스 센터의 버거, 고무고기, 차가운 빵, 이게 1600엔이라며 기자 동료 여러분 식사 전에 알고나 있으세요 라고 꼬집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6,700원 정도나 되는 햄버거 세트의 고기가 마치 고무를 씹는 듯 했다니 더구나 미디어 프레스 센터라면 올림픽 취재 기자들을 위해 마련된 시설인데 말이죠. 다른 올림픽 같으면 나가서 사 먹기라도 할 텐데 코로나 방역 수칙에 따라 취재진은 밖을 돌아다닐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기자들이 이동할 수 있는 곳은 경기장과 미디어 센터, 숙소가 전부입니다. 식사도 이 세 곳에서 해결해야 하는 만큼 취재진에게 음식 가격은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도쿄올림픽 조직위가 외신 기자들에게 바가지를 씌워서 올림픽 적자를 어떻게든 메꿔보려는 게 아니냐는 조롱 섞인 이야기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쿄올림픽 개막식을 취재하는 외신 기자들이 독이 바짝 올랐을 것 같은데요. 아니나 다를까 그들의 팬은 분노 섞인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외신들 사이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개막식에 대한 혹평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영국의 저명한 언론인 피어슨 모건은 이날 트위터에서 도쿄올림픽 개막식을 언급하며 나는 하품하고 있지 않다. 당신이 하품하고 있다며 지루함을 비꼬았습니다. 이어 데일리 메일의 기고문을 통해 일본에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솔직히 우리는 모두 졸고 있었다. 정신이 멍해질 정도로 지루한 도쿄올림픽 개막식은 왜 이렇게 재미없고 엉터리인 데다 부당하고 코로나로 황폐화된 대회가 취소됐어야 했는지 증명했다고 남겼습니다. AP통신은 바이러스로 미뤄졌던 도쿄올림픽이 텅 빈 경기장에서 펼쳐진 불꽃놀이와 TV 시청용 연출 속에 개막했다. 이상하게 가라앉은 분위기의 개막식이었다고 혹평했습니다. 뉴욕타임즈도 개막 하루 전인 22일 개막식 연출 담당자 고바야시 겐타로가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희화화했던 것을 조명하면서 잇따른 주최 측 스캔들로 개막식은 실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영국의 일간 가디언은 도쿄올림픽은 1920년 스페인 독감이 유행하는 중에 개최된 벨기에 앤트워프 올림픽에 비교하며 세계적인 대유행 속에 파티를 열고 있다고 비꼬았습니다. 그런데 무관중으로 진행된 개막식은 지루했지만 개막식 바로 옆에서 전혀 지루하지 않은 이벤트도 있었습니다. 개막식이 열린 국립경기장 근처 시부야구 요요기 공원에서 대규모 올림픽 반대 시위가 열린 것인데요. 일본의 시민단체 개헌 전쟁 저지 대행진 실행위원회는 개막식 당일 올림픽 개회식을 분쇄하고 스가를 쓰러뜨려라 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슬로건부터 개막식보다 훨씬 화끈해 보이는데요. 이들은 코로나 확산으로 국민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데 올림픽을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올림픽 비용을 의료 쪽에 돌려 써라, 부흥 올림픽이라고 장난하지 말라 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에 일반 시민들까지 주위에 몰려들어 시위 규모는 더욱 커졌습니다. 이들의 함성 소리는 개막식 무대에 음향을 뚫고 들릴 정도로 컸다고 합니다. 아사히 신문도 최근 사설에서 이번 올림픽은 분열과 불신 속에서 막을 여는 이례적이고 이상한 올림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회가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것이 많은 일본인들의 솔직한 바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쿄 올림픽으로 인해 일본 사회의 분열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림픽에 반대하는 시위자들 뿐만 아니라 도쿄 올림픽을 열정적으로 지지하던 일본인들조차 최근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8일 도쿄 올림픽의 거의 모든 경기가 무관중으로 치러진다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가장 당황한 것은 자원봉사자들이었습니다. 관중들, 길 안내 등 자원봉사자들의 일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무관중 경기가 결정되자 도쿄도는 자원봉사자 전원에게 급하게 메일을 보내 일단 활동이 취소됐지만 새로운 활동을 정리해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도쿄신문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활동을 의뢰한 극히 일부의 자원봉사자를 빼고는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자원봉사자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언제부터 해야 할지 모른 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자원봉사자는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원봉사 중에는 개인 일정을 비운 사람도 적지 않다. 무관중으로 활동이 없는 일을 각오했으나 대기를 하라고 했으면 적어도 연락은 좀 해줬으면 한다 라고 토로했는데요. 사실 무관중 경기로 결정된 것은 개막 전에 갑자기 정해진 일이라 자원봉사자들이 할 만한 새로운 일을 갑자기 발굴해내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3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기다리라고 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는 것은 정말 무책임해 보입니다. 임기응변에 강한 한국 같았으면 이런 돌발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일 하나만 봐도 임기응변이라는 말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일본에 뿌리 박혀있는 상명하달 복지부동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는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급한 마음에 한국에 도와달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한국의 도핑 전문가들에게 도쿄올림픽에 와달라고 초청한 것입니다. 한국은 주요 국제대회를 잇따라 개최하면서 도핑 금지, 약물 검사 노하우를 쌓아왔는데요. 최근 한국기술연구원은 도쿄올림픽의 도핑에 관련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도핑 전문가들이 초청됐다고 밝히고 한국과학기술원 도핑컨트롤센터의 손정현 센터장과 성창민 박사를 도쿄에 파견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최근 엘리트 선수들을 중심으로 사용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성장 호르몬제는 사용 여부를 검출하기가 매우 어려운 데다가 효과가 좋아서 이를 효과적으로 검출하는 것이 이번 도쿄올림픽에서도 아주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0년 세계 반도핑 기구가 발표한 전세계 도핑 센터별 고위험 종목 특수 분석 기술 자료에 따르면 성장 호르몬과 유사 금지 약물의 모든 분석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 미국, 브라질 3개국 뿐이었습니다. 결국 뒤늦게 일본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도핑 컨트롤센터 손정현 센터장과 성창민 박사를 초청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도와줘도 고마움을 모르는 일본에 굳이 한국 전문가를 파견해야 하는가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손정현 센터장은 인터뷰에서 선수들의 노력과 투지를 바탕으로 하는 올림픽이 금지 약물로 얼룩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반도핑 전문가들의 역할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즉 올림픽이라는 무대를 위해 오랜 기간 피땀 흘려 노력하고 열악한 도쿄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죄 없는 선수들을 위해 도쿄행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준비된 것 없는 도쿄올림픽과 일본의 실태는 처량한 개막식과 분노한 외신 기자들을 통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은 이날을 위해 4년이라는 인고의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도쿄에서 땀 흘리는 전 세계 모든 선수들이 무사히 고국의 품으로 돌아가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